네. 자, 여러분 12월에 있어서는 어떤 전략으로 시장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기다리는 산타가 올까요? 그렇다면 어디서 우리는 그 산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까요? 주식명가 MTNW 김대중 어드바이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원래 연말 연초에는 기대감이 한껏 들끓잖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또 새로움이 나타날 그렇죠. 테니까요. 그리고 그 1월에는 신기술 집합소 그런 행사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조금씩 분위기가 잡혀지는 쪽이 있는데 그것이 모빌리티 단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궁금해요. 자율주행 쪽 이제 좀 시선을 둘 법할까요? 이제가 아니라 이미 시선을 뒀어야 되고요. 앞으로도 시선을 둬도 괜찮다라는 네. 측면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율주행 오늘 시장에서 뭐 희비가 좀 엇갈리는 형태에서 주가 상황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 측면으로의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도로의 판단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에 현대차 그룹에서 125조 원에 대해서 5개년 동안 AI,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125조 원이라고 한다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쉽게 말씀드려서 삼성전자에서도 최근 발표를 했어요. 5개년 동안 450조를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차의 125조, 삼성전자의 450조. 과연 누가 클까요? 시총 규모로 따져봤을 때 삼성전자는 지금 600조가 넘습니다. 현대차는 현대 기아를 합쳐서 100조가 조금 안 돼요. 6배 차이거든요. 6배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그룹의 125조는 삼성그룹의 한 800조에 가까운 규모의 투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엄청난 투자이죠. 사활을 걸었다라고도 예. 판단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대규모 투자입니다. AI 로봇 자율주행은 하나의 공통된 내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 주가의 일부 종목 간의 차별화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의 계속된 연장선상에서의 이슈화 되어지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내년 1월 6일에 CS2026이 있죠. 예. 그러면 이 재료는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연장선상으로 이슈 부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그 관련 테마 우리가 여전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최근에 움직였었던 종목군에서 조금 압축하면서 팔로우를 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군이 그래도 후보군 상단에 있을까요? 어제 또 핫했던 현대오토에버네요. 오늘은 LG노텍이 좀 강하죠. 그죠? 관련 내용으로. 그리고 예. 작은 종목 중에서는 뭐 모트렉스나 등등등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투자 관점으로의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주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현대오토에버에 대해서 대표주의죠. 대장주의고 리딩 컴퍼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전일 상승에 대한 조정 과정에서의 흐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이 동시 만기 이후에 현대오토에버는 코스피 200 종목에 편입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기관이 코스피를 추종하는 여러 가지 펀드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 펀드 상품과 관련해서 200 종목에 새롭게 편입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관의 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우리가 가능성을 두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전하게 그 현대차 그룹에서 IT를 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이슈화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에 대해서는 오늘장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거는 단순하게 전일 상승의 폭이 좀 예. 과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눌림목 과정이라고 해석을 해보면서 여전히 유효한 관점으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우상향을 가기 위해서 오늘은 한 템포 좀 쉬는 성격으로 해석한다. 오늘의 조정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양대시장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으로 확실히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잡히다 보니까요. 1%대 4,03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931선 위에서 현재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단주를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합권인데 SK하이닉스가 1%대 지금 빠진 55만 원을 그래도 지켜주는 구간에서는 거래 대기 중입니다.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좀 반등했고요. 그리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12월 들어서 확실하게 외국인들이 거래소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호재와 함께 시장은 강했습니다. 지수 마감 현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11월 마지막 거래일에는 코스닥의 강세가 두드러졌었는데요. 12월 들어서는 다시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으로 3거래일 연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 넘게 올라갔습니다. 9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 4,000피에 복귀했습니다. 4,036선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도 지금까지 6거래일 연속해서 영차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932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급 상황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까지도 외국인들은 3거래일 연속해서 거래소에서 담고 있습니다. 2,600억 원 이상 샀고요. 기관 쪽에서 많이 담았죠. 7,000억 원 넘는 물량을 샀습니다. 개인들은 9,500억 원어치 차익 매물 출회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메이저 주체들이 코스피 시장과는 반대로 모두 다 매도 포지션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강하게 보였다라는 점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 섹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시호가 구간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좀 엇갈리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1%대 상승 그리고 1% 이상 하락하면서 끝났는데요. 그래도 오늘 한미반도체와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이수페타시스 등등의 종목들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LG이노텍이 오늘 10% 가까이 크게 오르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3%가 넘는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죠. 삼성전자는 오늘까지도 추가적인 호재들이 좀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 바이오 쪽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대형주들은 쉬어가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보합에서 끝났고요. 셀트리온과 유한양행도 쉬어갔습니다. 알테오젠 소폭의 상승 정도에 그쳤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 에피스 홀딩스 인적 분할 이후에 재상장하고 나서는 크게 밀리는 모습도 있었지만 저평가 매력도 부각되면서 오늘 장중에 27%대 급등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24% 급등으로 오늘 마무리 지었고요. 금융과 지주사 쪽이 어제 강했는데 오늘 지주사 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마무리가 됐지만 금융 쪽은 어제 대비해서는 오늘 좀 쉬어가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조선과 방산 쪽 일단 시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선 대표주들 2% 내외로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우주항공 방산 쪽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5% 정도 오름세, 현대 로템도 3%가 넘게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어제 자동차 대표주와 부품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었죠. 미국에서 관세와 관련해서 소급 인하 적용한다라는 소식에 좀 크게 올랐었는데 어제 이어서 시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쪽에서도 HD 현대 일렉트릭부터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까지 시세 연속성 가져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안에서는 선별적인 흐름 나타나는 가운데 오늘은 에코프로 그룹주가 다소 소폭이지만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나란히 1%가 넘게 올라갔고요. 원전 쪽 대미투자금에서도 원전 쪽에 우선 투자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면서 4에서 6%가량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지주사 쪽에서 삼성물산이 9%가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코스피 모두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104,500원으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2위권에 자리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2%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해운주가 좀 올랐었는데 오늘 펜오션과 대한해운 등등의 종목들 1% 정도 조정받으면서 끝났고요.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오늘 1위가 삼성 에피스 홀딩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급등세를 나타냈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표정은 갈렸지만 거래대금 상위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원전 관련주들 눈에 띄고요. 그리고 지주사 관련주,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수페타시스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고영이 지금 몇 거래를 연속해서 거래량 상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세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스맥도 오늘 20%가 넘게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외에도 비츠로 넥스텍 오늘 20% 급등하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1위가 인벤티지랩 오늘 두 자릿수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D&D 파마텍도 3%가 넘게 오름세 나타냈고요. G2G 바이오도 눈에 들어오는 가운데 고영과 스맥 그리고 로보티즈, 로보스타까지 여전히 시장의 관심 로봇주 쪽으로 많이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일장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코스닥 정책 활성화 얘기가 나왔을 때 외국인이 코스닥에 들어오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 코스피 쪽으로 오히려 더 집중을 하고 있죠. 자, 우리의 방향성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인지 김대중 대표님과 얘기 계속 나눠봅니다. 내일장 공략 섹터 통해서 들어볼게요. 성장주에 있어서 순환을 주목한다면 다음 차례는 게임주를 유망하게 보시네요. 네, 요즘 장이 지수 등락폭도 어렵지만 네.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맞습니다. 예. 올라가는가 싶어서 따라잡으면 그게 단기 고점의 형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빠지는가 싶어서 버리고 나면 또 그 종목이 반등 흐름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선제적으로 다음 흐름을 예상을 해서 먼저 움직이는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성장 섹터는 순환하면서 움직입니다. 최근에 성장 섹터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바이오의 대표주는 알테오젠, 오늘 장 플러스이지만 다소 약한 흐름에서의 최근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로봇주의 대표 종목이었던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저항에 대한 부분으로 계속 오르내림에서의 저항부의 눌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LNF, 2차전지 업종에서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최근 흐름에서 반등으로 그리고 반등에서 일부 조정의 흐름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남은 성장 섹터의 그 흐름은 IT 플랫폼 내에서의 흐름이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죠. 오늘 대표주인 카카오나 네이버가 플러스권에서의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큰 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IT 플랫폼 내에서의 종목이라고 한다면 네카오 플러스 게임 엔터주들이 IT 플랫폼 내의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업종 내에서 게임주가 12월에 강세장을 과거에도 계속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게임 업종에 대한 종목들로의 관심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오늘 같은 경우는 엔소프트가 비교적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긍정적인 종목은 웹젠이라든가 펄어비스 같은 종목들도 오늘 장은 마이너스지만 최근 2, 3일의 흐름에서 긍정적인 모습에서의 가격 진행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종목이 앞서 말씀드린 2차전지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바이오 섹터의 다음 흐름으로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업종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임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차트를 돌려보면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하락하는 종목이 있고요. 지키는 종목이 있고요. 오히려 우상향보다는 지키는 쪽이 조금 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관점으로 탑픽 종목을 꼽아와 주셨는지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탑픽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끼가 많은 위메이드네요. 끼가 많고 위메이드는 다 이제 예전 재료라고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보통 옛날, 위메이드 하면 예. 메타버스 많이 생각하시죠? 리믹스 얘기하면서요. 그렇죠. NFT와 가상현실에 예. 대한 관련주로 게임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상현실, 메타버스가 지난 2021년 즈음에서 시장에서 핫했다가 바로 사그라들어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메타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의 용량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죠.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송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어느 정도 축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구현하지 못했던 가상현실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AI 데이터 센터를 대해서 구현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의 접근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메이드 이제 우리가 다시 들여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이 못 움직인 가장 큰 절대적인 요소가 오너 리스크였습니다. 관련해서 뭐 코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죠. 이번에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더 가벼운 형태의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블록체인이라든가 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또 등등의 재료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이 재료들이 부각이 되어지고 있는 시점에서의 흐름들입니다. 주가, 게임 업종 전체적으로 최근 움직임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모든 종목들이. 그래서 가격적으로 볼 때도 충분히 지금 가격 수준이 부담 없는 가격 수준에서의 지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섹터 내에서 우리가 투자 관점으로 좀 어렵다, 좀 기다리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에서의 업종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게임 업종 내에서도 재료의 재부각이 예견되고 있는 위메이드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 관점으로 관심도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좀 노려볼 수 있을지 싶네요. 목표가는 한 35,000원 정도까지. 짧게 35,000원 정도까지의 흐름으로 바라보고요. 게임 업종에 한번 바람을 받으면 굉장히 오래가는 형태의 종목이죠. 그래서 1차는 3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27,000원 정도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신세계도 가능할까요? 너무 요즘에 잘 가서 그냥 꾸준히 들고 가도 괜찮을까 싶어요. 백화점주가 이렇게 갈까?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과거에는 절대 안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예. 여러 가지 재료가 있지만 저는 앞으로의 시장은 여러 뭐 반도체라든가 여러 섹터의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으나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12월장 마찬가지고요. 내년 1월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소비가 활발해지고 이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주가도 상승할 수 있는 백화점 관련주 내에서 신세계 여전하게 현재 수준에서의 주가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될 때 또 PBR 기준의 저평가고요. 계속 가져가시는 측면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역시나 민감주에 있어서는 계속된 관심 유효해 보입니다. 김대중 대표님과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